자, 반갑습니다. 국어 강사 유대종입니다. 저는 2026학년도 수능 커리큘럼 중 언어 매체 총론 오리엔테이션을 찍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언매 총론은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게 언어 매체 총론의 준말입니다. 그리고 언어 매체를 선택하신 분들은 아마도 두 가지 때문에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표점 달달. 근데 제대로 학습하지 않으면 이 표점 달달은 굉장히 쓴맛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 확보인데, 시간 확보도 마찬가지야. 개념이 잘 세팅되어 있으면 분명히 시간 확보가 돼. 왜냐면 화작과 달리 언어는 머릿속에 개념이 있으면 아무래도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수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작은 공부 시간은 짧아. 근데 시험 볼 때의 압박은 심해. 근데 언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잘 장착돼 있다는, 미시적 개념까지 잘 장착돼 있다는 전제하에 공부 시간은 길어. 하지만 시험 보는 시간 자체는 단축될 수 있어서 많이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인데, 이 두 가지 이유를 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부 듬성 가르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총론, 총체적으로 충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강좌가 바로 이 언매 총론이에요. 그래서 믿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슬로건으로 하나, 캐치프레이즈로 하나 내세우는 건 언매도 유대종입니다. 보조사 도,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 이 언매도 언매만이 아닙니다. 워낙 언매 총론 유명해서 그런 것이지, 제가 처음에 이제 메이저 인강으로 들어갈 때, 아주 큰 회사에 하나 들어갈 때, 독서 때문에 영입했어. 그 임원들이, 저 독서 진짜 잘한다 해가지고 영입했는데, 원래 주식도 마찬가지야. 한 곳에, 다른 곳에서 엄한 데서 터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언매랑 EBS 문학에서 터진 거야. 빵! 터졌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좀 이제 저를 시기하는 또, 시기인지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댓글을 좀 쓰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언매 쪽으로만 이렇게 밀어붙여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고마운 마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언매도 잘합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제 강좌 중에 진또백이라는 독서 강좌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문학 선집 판단이라든지 EBS 다 유명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은 저는 당연히 언매 총론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 자리에 섰는데, 언매도 유대종이라는 거 머릿속에 꼭 담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수강 목표입니다. 그래서 유대종 너는 다른 강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데, 제 강좌는요, 선형적으로 학습됩니다. 어떤 문법 개념에 대해서 무지성으로 그냥 학습하지 않고, 혹은 이제 가장 작은 이제 음원부터 들어가면 되지라는 그런 어떤 아니란 생각을 갖지 않아요. 품사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가 이 커리 토대로 가니까 이것들을 많이 따라 하는데, 이유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 할 때가 많아. 왜 이거 품사부터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이 품사라는 건 책상, 연필, 이런 어떤 단어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야. 책상이나 연필을 우리는 명사라고 하자. 이런 분류를 명사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 왜 학습해야 되냐면, 우리는 단어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결국에는 제일 먼저 하는 말은 엄마 아빠야. 엄마 아빠 우유 셋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의문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요. 괜히 의문을 기반으로 했다가,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의문의 변동 중에 하늘을 날르니 아니라 나는입니다. 자, 나는이라는 건요, 사실요, 용언, 어간, 리을 뒤에, 지금 그걸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용언, 어간, 리을 뒤에 니은, 비읍, 시읒, 오가 왔을 때 용언, 어간, 리을이 빠지거든요. 하늘을 나는입니다. 그래서 근데 용언이 뭔지도 몰라, 어간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겨. 단팥빵 맛있겠다가 아니라, 자, 요걸 뜻을 지닌 최소의 단위인 형태소로 쪼개봐라. 그러면 단팥빵 이렇게 3개입니다. 땡. 달다, 그런, 팥빵 총 4개예요. 알겠어? 요런 맥락. 그러면 얘가 왜 빠졌냐? 역시 용언, 어간, 리을이니까. 역시 형태소 개념에서도 용언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 다음에 관형사형, 이게 된소리가 날 때 관형사형음이 리을 뒤에. 그럼 관형사형이 뭔데? 관형사가 뭔데? 관형사형이 뭔데? 관형사형 어미가 뭔데? 모르면 그냥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제대로 못 푸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는 개념이 축적돼서 지금 거기서 어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건, 우리가 품사부터 학습을 하자는 얘기지. 품사부터.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 이 품사들의 모임, 품사들의 결합, 그리고 문장의 성분인 문장 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보어,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자는 게, 지금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부할 거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장 성분이 만들어내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들은 수어를 기점으로 합니다. 여러분 문장은요. 생각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어가 필요하고요. 그 서술어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 서술어를 기반으로 한 게 표현이고요. 그 서술어를 기반으로 한 표현 중에 어미 관련성이 높은 종결 표현이라든지 시제 표현이라든지 혹은 이제 높임 표현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표현 1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부정 표현, 중의 표현, 태 표현 등은 우리가 어미 관련성이 좀 적다 해가지고 표현 2로 집어넣어서 이제 강의를 내가 하고 있어. 근데 강사들이 좀 무지성으로 좀 따라해. 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과 그것보다 넓은 범주인 담아를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분류적 개념이거든요. 거시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학습하는 게 이제 형태소입니다. 가령 먹히다가 있어. 먹히다를 형태소로 분석하면 먹다에 히라는 건 피동접사거든요. 피동이야, 피동. 그 피동은 어디서 배웠냐? 이 표현에서 배우거든요. 그죠? 지가 하는지 당하는지. 이 히라는 이제 표현, 피동 표현 배우고 그 피동 표현을 바탕으로 여기다가 적용하고. 알겠어? 이 용언에 대한 개념을 배웠어. 그 용언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형태소에 또 적용해서 단팥빵 제대로 갈라주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세팅해 놓은 데는 이유가 있어. 그냥 무지성으로 따라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뜻을 구별해주는 단위인 의문. 그 다음에 이제 표기.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의 의미. 여기까지 다 학습을 한 상태에서 이거 하는 거야. 나란 말씀 및 용기게 나라 문자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은 이루고자 할 바 있어도 제 뜻을 실합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라는 이 고전을 배우는 거예요. 왜 고전이라는 건 왜 배울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전은 왜 배워요? 현대와 고전을 비교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고전을 통해서 현대를 또 알아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은 고전으로만 내지 아니하고 현대어랑 꼭 줘서 비교를 하게 만들잖아. 왜냐면 현대가 중요하니까. 현재를 살고 있는 네가 제일 중요하지.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걸 다 학습한 다음에 고전을 하는 거예요. 고전을 먼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제일 선형적인 학습이 뛰어납니다. 잘 믿고 따라오시면 이 총론 왜 유명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호했던 개념들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중2 때 관형사를 배워. 품사부터 배우거든. 중3 때는 관형어를 배워. 그럼 두 개가 꼬여서 헷갈리는 거야.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이걸 같이 버무려서 배울 거야, 나랑 같이. 가령 관형어는요, 명사나 대명사, 즉 체언을 수식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지금 이걸 지금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겠다는 얘기예요. 이 체언을 수식하는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 관형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새 신발대 새도 관형어고요. 예쁜 신발에 예쁜도 관형어고요. 달리는 기차에 달리는도 관형어야. 근데 그 중에서 관형사는 그 체언을 수식하는 것들 중에서 명사, 대명사가 아닌 것, 그리고 동사, 형용사가 아닌 것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예쁜 신발이나 달리는 기차는 관형어일 뿐 관형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무슨 소리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헷갈렸던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립을 다시 해줄 거야. 그러면 훨씬 명확하게 모호했던 개념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시적 개념. 말 그대로 총론이니까 미시적 개념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작년 수능에 맞췄던 것들이 인용절은 무조건 0번으로 나온다고 했거든요. 올해 수능은 인용절이다. 인용절 나왔어. 인용절은 굉장히 미시적인 개념이야. 인용절의 시간 표현을 바꾸는 게 나올 것이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웃겨. 한두 번도 아니고 놀라지도 않는데 엄매 적중이. 그리고 동음이어 다이어도 찍어준 게 그대로 나왔대요. 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세기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총론은 다 가르쳐요. 미시적으로 다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서 올해는 이게 나와라고 찍어주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알겠어요? 엄매 절 믿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미시적 개념까지 학습을 해줘야 돼요. 이게 너무 거시만 훑고 가면요. 개념 배울 때는 끄떡끄떡거려. 근데 시험 문제를 딱 풀면 틀려. 근데 저한테 배우면요. 이게 그 미시적 개념까지 딱 들어왔거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푸는 거예요. 알겠어? 믿고 따라오세요. 강의는 20강 조금 넘어갈 거예요. 분류, 분석, 표기, 의미 순서대로 방금 얘기했던 이게 분류, 분석, 쪼개는 거니까 표기, 의미,
이 순서대로 체계적인 학습에 들어가고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가끔 제 암기법이 너무 재밌어서 학생들이 저거 암기 중심 아닌가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 암기로 가지도 않아. 그 보조사 외우는 것 중에 은는도만 마저조차까지 요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보조사 또 이제 신나게 외울 수가 있어. 근데 그 전에 내가 보조사가 뭔지부터 당연히 설명을 하겠지. 엄매도 유대종이다. 이 격조사는요, 딱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보조사가 되면요, 특별한 격, 즉 특별한 문장 성분이 없어. 자, 볼래요? 너도 밥을 먹었다? 그럼 주어야. 너는 밥도 먹었다? 그럼 목적어야. 그럼 특별한 격이 없어. 이게 보조사야. 그러니까 이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는 거야. 선 이해 후 암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시면 안 돼. 저만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강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념학습 저랑 같이 제대로 배울 것이고, 매핑. 당연히 이제 품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문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규칙의 학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주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매핑이 제대로 돼야 돼. 그냥 용언 배우자 동사 형용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언은 특성이 있어요.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고 주로. 그 다음에 용언의 분석이 있어요. 용언은 어감과 어미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용언의 기능이 있어요. 동사, 형용사를 구별해야 되고요. 본보조 용언 구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개념 매핑이 딱 없으면 힘들어. 이런 매핑으로 체계적으로 알려드린다. 그리고 언어 매체잖아요.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매체 파트도 뒤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매체도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푸는 게 아니라요. 분명히 매체의 특성, 그 다음에 자료의 속성, 그리고 이제 정보의 판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랑 같이 제대로 학습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언어 매체 전부 다 물샐 틈 없이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강의 방식입니다. 일단은 현장 강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생함을 더할 수 있고요. 학습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엄매 총론 개념을 익혀요. 저랑 같이 수업하면서 따라오세요. 그 다음에 언어 필기 노트와 휴대종이 있습니다. 이걸 반복하세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나 이거 알지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새로 언어 필기 노트와 휴대종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엄매 기출문제들을 이제 기실애라는 강좌에서 풀어요. 제 강좌입니다. 풀면서 그 틀렸던 선지나 틀렸던 개념들, 내가 몰랐던 개념들을 이 필기 노트에 적을 수 있게 세팅을 해놨어. 그럼 나만의 필기 노트가 구성되는겨. 그 다음에 엄매 문제들을 또 이제 기출문제뿐만 아닌 나머지 자작 문제들도 풀어나가는 스텝백 강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언어 모의고사도 같이 풀어나갈 거야. 그러면 물샐 틈 없이 완벽하게 준비됩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추천 등급은 엄매 선택자 그리고 등급 무관입니다. 엄매 선택자는 모두 그리고 등급 무관하게 이 엄매 총론으로 반드시 시작하세요. 선생님 저 기실애부터 해도 될까요? 스팀백부터 해도 될까요? 그것보다는 엄매 총론으로 스타트를 제대로 끊으시는 게 사실 맞다. 그래서 선형적으로 그 다음에 미시적 개념까지 수능에 나올 만한 미시적 개념까지 그리고 모호했던 개념들까지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는 최고의 강좌인 엄매 총론을 선택하고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